삶의 목적에 깨어나기.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 이렇게 부제목이 붙었습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행위고 누구인가는 존재죠. 단순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자마자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의문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중요성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의미를 빼앗아 버리는 나날의 일상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 삶이 어느덧 자신을 지나쳐 가고 있거나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침체의 늪에 빠진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부가 약속해주는 자유와 더 넓은 삶을 원한다. 부가 제공하는 상대적인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없음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삶의 진정한 혹은 주된 목적은 외부 차원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와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식 상태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는 내면적인 목적과 외면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내면적인 목적은 순수한 있음과 관계된 것이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다. 외부적인 목적은 당신의 행동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2차적인 목적이다. 당신의 내면의 목적은 깨어나는 것이다. 그처럼 단순하다. 당신은 그 목적을 이 행성의 위에 다른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인류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외부적인 목적은 시간과 함께 변화하며 사람에 따라서도 크게 다르다. 내면적인 목적을 발견해 그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외부적인 목적을 이루는 토대이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내면적인 목적, 우리의 어떤 존재를 깨닫는 것, 그리고 외부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작게 보면 나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겠고, 좀 넓게 보면 사회적인, 국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거기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나의 활동의 그 가치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좀 말할 수 있겠죠. 깨어남은 그 안에서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겪어가는 과정이다. 갑작스럽고 극적이고 거꾸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깨어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도 드물게 있다. 그런 사람들조차 사실은 새로운 의식 상태가 서서히 흘러들어와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이 변화하고 그 의식 상태가 그의 삶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거 도노돈수와 도노점수를 접목시키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자리라고 하는 견도의 자리를 봤다 하더라도 지난한 수도의 과정, 보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완성이라는 것이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특별함이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평범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평범해, 지루해, 심심해 이런 느낌을 주는 평범함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 이런 느낌의 평범함이 특별함의 완성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범함을 우리가 닦지 않으면 평범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 속에서의 깨어남을 통해서 이 평범함의 특별함을 보는 이 평범함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보게 된 다음에야 이 평범함의 가치를 알고 이 안에서 푹 녹아들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말로 이해해서 이 언어가 가진 한계를 내 안에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래 나는 평범하게 살고 평상심이 도고 그냥 특별한 거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평범함의 이 진리 안에서 사는 거 맞나요? 그럼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무수한 감정들의 불편함, 불만족스러움은 뭐라고 얘기를 하실 건가요?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깨어나면 생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생각은 당신의 삶의 주역이 되는 대신 알아차림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알아차림은 우주의 지성과의 의식적인 연결이다. 알아차림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존, 즉 사념 없는 의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현존, 사념 없는 의식. 생각은 당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이제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생각 또한 이 순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상할 때 일어나는 생각 또한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내가 어디에 호흡에 그냥 의식을 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싸워야 내가 호흡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생각대로 놔두고 얼마든지 나의 의식이 호흡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허용된 상태,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질서를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왈가불가 가타부타 하지 않고 나는 명료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저는 현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깨어남에 대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그것은 깨어남이나 깨달음을 가치 있는 소유물로 추가함으로써 자신을 좀 더 중요하고 크게 보려고 하는 에고의 시도가 될 것이다. 깨어남 대신 깨어남이라는 개념을 마음에 덧붙이거나 깨어있는 사람이나 깨달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추가하고 그 이미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미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것은 에고가 연기하는 또 하나의 무의식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일어났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이 삶의 주된 목적이 될 수 있는가? 목적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아주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유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나를 돋보이고 잘난 체 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장식품으로 여기는 깨달음. 자,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용하죠. 심지어 부모, 자식, 부부, 사랑 이런 모든 것이 나의 결핍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욕구와 욕망에 얼마나 충실한가의 그 정도의 차이지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 또한 나의 욕구에 부응한 어떤 형태의 옷을 갈아입게 우리한테 만든다라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는가, 깨달음을 추구하는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돈을 추구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떤 판단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추구해도 좋아요. 사실 돈이든 깨달음이든 무엇을 추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자유로움이에요. 돈 안에서 자유롭고 깨달음 안에서 자유롭다면 그 사람이 수행자고 그 사람이 해탈한 사람이죠.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해지는가? 여기선 존재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내가 그 존재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깨달음을 넓게 펼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신금을 울리든지 그 존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도 그 사람이 이 일도 그 사람이 하는 거라 무슨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선장수를 하나 왕이 되나 그 사람이 내나 그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는 첫 번째 깨어남, 사념이 사라진 의식을 짧은 순간 경험하는 것은 당신 쪽에서의 어떤 행동 없이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이거 라마나 마하리시 식으로 말하면 봉헌자, 신께 모든 것을 바치고 내맡기면 우리는 그 은총,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 태어나는 마치 연금술과 같지요. 구리와 납이 금으로 바뀌는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라는 주장이 없으려면, 나라는 아성이 없는 상태까지 내맡기려면 어느 정도여야 될까요? 내가 내맡긴다라는 설정, 그가 신이고 내가 신도라는 설정, 이런 것들조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객관적인 대상, 신이 있다고 하면 내 안에 힘들죠. 이 객관화 안에서 이 온전한 은총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신이 주는 온전한 은총, 그 신 자체가 은총인데 신이라는 어떤 개별의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따로 있는 한은 온전한 내맡김, 완전한 내맡김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 책의 또 다른 역할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에고를 알아보고 그 에고가 자신을 다시 지배하려고 하고 알아차림을 흐려지게 할 때마다 그것을 알도록 돕는 일이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죠, 저희가. 알아차림과 생각은 무슨 관계인가? 알아차림은 공간이며 그 공간이 스스로를 의식할 때 그 공간 안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알아차림 혹은 현존을 짧게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접적인 알므로 일어난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 이제 당신은 무의미한 생각들에 빠지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멋지네요.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나는 신의 마음을 알고 싶다. 나머지는 작고 세부적인 것들이다. 신의 마음은 무엇인가? 의식이다. 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알아차리는 것이다. 깨어남의 초기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외부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가 없게 된다. 세상을 몰아가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을 몰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한 경험입니다. 내가 그 전에 중요했다, 급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알아차림, 마음공부, 깨달음을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과정에 진입하게 되면 그 전에 중요했던 가치들이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상에서도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어떤 돈이 중요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게 중요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가치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쓰는 사람이 한순간에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같이 6개월밖에 못 산다, 1년밖에 못 산다, 이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전에 가졌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시간이 많이 있는 사람의 행위였던 것이 이제 아주 급박하고 중요한 것만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됐잖아요. 내 생명의 어떤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라는 것이 옛날 나 이건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라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딱 닥쳤을 때도 절대로 안 바뀌는가를 보시면 되죠. 자, 종교적인 것도 편안하게 믿다가 매달리듯이 믿으면 마음 상태가 바뀐 것이에요. 그전에도 매달리듯이 믿을 수 있었는데 내 상황이 바뀌니까 매달리듯이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상황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존재를 판단할 때, 존재의 상태를 판단할 때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태어나고 나서 가는 상황에서 태어나고 사라진 후나 다 똑같은데 뭐가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림이라는 거, 마음을 닦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마되는 것이 어떻게 연마되는 거에 따라서 보석이 되기도 하고 하찮아지기도 하고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소박함을 유지하는 거, 이 평상심이 도도 참 소박함이잖아요. 이 소박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 어떤 생각과 사고의 유희, 전통과 유전의 사로잡힘을 계속 답습한 우리로서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가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박함이 주는 이 안온함과 편안함, 그리고 내 이 생각을 떠나서, 망상을 떠나서 현실 중도에 딱 다리를 내리고 살 수 있는 그 이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죠. 이 생각의 유희, 언어의 유희에 잘 빠지니까 그 관념 속에서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삶, 내면의 목적에 관한 대화, 여기에 톨렌이 이렇게 말하네요. 삶의 확장을 원합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풍요와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도 원합니다. 이거 질문이네요. 무엇인가 중요한 일,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가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톨렉이 물어보는 거네요. 지금 당신의 목적은 이곳에 앉아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이곳에 있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일을 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때는 그 다른 일이 당신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회적인 가치 창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나의 행위가 곧 나가 되기 때문에 나의 가치로움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로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데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제가 참 많이 들은 질문, 그리고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많이 나눈 대화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있을 것인데, 나한테 소명이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떤 인간적인 가치를, 나의 어떤 삶의 의미를 발현하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나의 소명을, 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 제가 기억이 납니다. 책을 읽으니까. 그분들과 나눴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게 톨레도 말하지만 지금 당신 나와 여기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생각으로 가면 뭔가 어떤 가능태로 존재하죠. 그죠? 뭔가 세상을 위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름을 남겨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 가능성, 무수히 많은 가능성, 그리고 선한 것 쪽이죠. 바람직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것, 그런 취향에서 그 가능태가 있을 거예요. 무수한 가능성. 그 안에서 그래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무심하게도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과가 여기 있습니다. 사과가 저한테 말하죠. 나의 소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질문을 사과한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너는 사과잖아. 너의 모습이 사과잖아. 지금 너는 사과잖아. 네가 나중에 썩어서
퇴비가 될 수도 있고 씨앗이 되어서 더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도 있겠지, 나중에는. 하지만 지금 너는 사과잖아. 네 지금의 사과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과, 아니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가꾸는 무언가가 되고 싶고, 새들의 둥지를 지켜주는 무언가가 되고 싶고, 무언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과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사과가 자신의 소명이 드러나 있잖아요. 이 사과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먹힐 수도 있겠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씨앗이 자라고 과즙은 썩어서 토대가 되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사과의 소명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톨레가 당신이 지금 나하고 대화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당신의 소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견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뭐 중요한 일이라고, 이게 뭐 나의 소명입니까? 나는 세상을 바꿔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응답하는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인데, 지금 밥 먹는 일,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일, 지금 걷는 일이 무슨 나의 소명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찮다는 말입니까? 이제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나의 있음으로 전부가 아니라 나는 뭘 해야 인정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에 그렇게 우리가 갈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 있는 걸로 든든하면 사람이 욕을 하든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게까지 10년, 20년 안 갈 거예요. 그 마음이. 한데 그 행위로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해명해야 하고, 그 해명에 대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들어야 되고, 내가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나로 든든해버리면은 뭐 누가 뭐라고 하는데 그냥 바람 한 소리 지나갔나? 차 한 번 빵빵이었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가치로운 일을 해야 한다라는 행위에 걸리지 말고 나를 좀 보세요. 나라는 존재를 좀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자, 여기 질문이 이래요. 그렇다면 나의 목적은 지금부터 은퇴하거나 해고당할 때까지 앞으로 30년 동안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사무실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무실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이 아니라 지금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가능해요. 30년 동안 앉아 있을지, 해고당해서 1년 동안 앉아 있을지 모를 일이에요.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니까. 하지만 내 생각은 언제나 죽는 순간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금도 들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노후 준비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죠. 행위, 아까 톨레가 존재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 외부적인 목적과 내부적인 목적을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직장에 1년 동안 다니겠어? 10년 동안 다니겠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연과 그 시절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이런 생각이 너무 멀리 가 있고 비약적이에요. 일단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기 이해 안에 갇혀 있어요. 질문 자체가. 그렇죠? 내가 나를 이해하는 안에 갇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답답한 말 같은 거예요.
내 상황을 전혀 고려도 안 하고 그냥 마음 편한 소리 한다, 이런 소리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는 그 방식에 갇혀 있는 그 논리 구조, 그 관념이죠.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관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자기를 구속하는 것인데, 그 구속에 대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속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에 딸려가가지고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답답하거든요. 이 문제를 못 풀어서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를 낸 자기 이해 때문에 답답한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근본에 대한 생각 아예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근본은 당연한 거니까 얘는 건드리지를 않고 여기에서 튀어나온 이 문제들만을 붙잡고 옳으니 그르니 씨름을 하니까 어느 날은 되고 어느 날은 안 되고, 일생 동안 살아와서 되돌아보니까 인생 허무하고, 이제 이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분이 답답한 거죠, 톨레가. 당신이 말하는 목적이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목적은 삶 전체의 목적, 내가 하는 일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크고 의미 있는 목표, 인생의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는 무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인생을 관통하는 삶 전체의 어떤 가치,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어요. 질문하는 사람의 답답함도 너무나 느껴지고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도 너무나 잘 알겠어요. 자, 톨레는 어떻게 말하나요? 당신이 순수한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당신은 오직 행위와 미래의 차원에서만, 즉 시간의 차원에서만 의미를 계속 추구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의미와 만족을 발견한다 해도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되거나 속임수였음이 드러납니다. 예외 없이 그것들은 시간과 함께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시간 차원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들은 어떤 것이든 단지 상대적이고 일시적으로만 진실입니다. 상상이나 기억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당신의 삶에 무미 건조한 의미만을 가져다주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장소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이 의미가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수백, 수천 명이 실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삶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실패가 필요하게 됩니다. 구구절절이 참 현자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서류를 만지고 있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내가 뿌듯하고 보람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어떤 오류도 없어요. 우리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사회에 보탬이 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제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돌이켜보면 사람들 비위 맞춘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죠. 작게는 내가 어떤 것을 막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샀어. 그러면 삶과 동시에 그것의 가치는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100평 집에 갔어요. 100평 집에 들어감과 동시에 기쁨은 잠시고 그 100평 집이 평범한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드림하우스였지만, 그런 거와 같이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견도만 하면, 뭔가 내가 이 자리를 보기만 하면, 그렇지만 모든 선지식께서 말하죠.
견도부터 출발선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부터 이제 공부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자리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만 얻으면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할 것 같지만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요? 더 힘든 것 같아요. 옛날의 괴로움이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해결이라도 됐고 뭔가 기쁘면 기쁘다, 슬프면 슬프다, 미진하고 묵직하고 뭐가 된 듯 안 된 듯 찜찜하고 이런 느낌 없이 괴로우면 아싸리 괴롭고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공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아주 뭔지 모르게 힘들다, 괴롭다 이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것을 예상할 때 기쁨이고 미래적인 사건일 때나 기쁜 거지, 나의 것이 되면 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행위로 얻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은.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항상 행위로 얻을 때는 멀리 있어야 돼요. 근데 존재는 어때요? 존재로 있을 때는 멀리 있는다는 것도 좀 힘든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 그것으로 안온함이기 때문에 더 바라는 마음이라는 어떤 그 욕구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욕구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내려놔야지, 알아차려야지, 수용해야지, 받아들여야지,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계속 보게 되면 욕구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재된 옵션이기 때문에 있겠지만 그 욕구의 발현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먹이를 잘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먹인가요? 원해, 바래, 소망해, 희망해, 이런 갈구가 잘 안 일어나요. 그냥 지금이 편안하거든요. 내가 배부른데 더 뭐 먹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물 충분한데 막 갈증나고 목마르고 타는 듯이 그런 느낌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더 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존재로 있을 때는 만족스러워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면 누구한테 많이 인정받아서 만족스러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로 굉장히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뭘 한 거 없어요. 그냥 충분해요. 나무가 뭘 해서 충분한가요? 그냥 그 삶을 그렇게 1000년이고 1000년이고 꾸준히 사는 그런 나무들이 뭘 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서 그렇게 꾸준히 살 수 있을까요? 뛰다가 스스로 그냥 불에 타서 죽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면서 소명이 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찾아다니다 보면은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나를 태워서 10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렇게 꿋꿋한 기상으로 못 살아남을 거예요. 나무들이 인간이 아닌 게 참으로 다행이죠. 자, 그래서 속임수였음이 드러나는데 안타까운 것은 언제? 죽을 때나 아유 내가 그러지 말 것을 너네는 이래라. 죽을 때나 그렇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나중에 후회할 거를 지금 안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자, 활동들을 내면의 주된 목적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더 깊은 의미가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소박해지고 담백해지고 간략해지는 좀 이런 단순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복잡해요. 생각도 복잡하고 행동도 복잡하고 할 것도 너무나 많고 인간관계도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그러겠죠. 결론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바쁘게 할 것도 아닌데 혼자 바쁘고 그렇게 잠까지 쪼개가면서 하지 않아도 충분한 성취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게 몸을 못 살게 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간략해지면 소박해지면 좀 단순해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통찰해내는 힘은 복잡하면서 오거나 아주 많은 지식을 쌓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원리를 깨닫는 것에서 오거든요. 보면은 아 그래 그 마음이었네. 그랬었네 내가. 이런 단순함에 탁 넘어가는 것이지 뭐 복잡한 생각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 팔자를 꼬아대고 어려운 일, 환난을 끌어당겨서 만들어서 혼자 역경의 드라마를 쓰고 스토리 속의 주인공이 되어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되나? 네, 이런 느낌인데 행위에서 행위들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행위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좀 이것이 자제롭게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공 주고 받고 이렇게 재밌잖아요. 무슨 운동할 때 그렇게 잘 호흡이 맞으면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에너지를 뭔가 그 욕구,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바깥으로 어떤 표출하는 거, 행위하는 거, 활동,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 그런 거에 너무나 우리가 거의 매몰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내 마음도 좀 돌아봐 줘라.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는구나. 이런 간단한 통찰만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오래된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찜찜한 마음들로부터 벗어나요. 정말 사실이에요. 해보세요. 누구랑 대화할 때 막 그 내용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한 발, 아, 그래, 내가 이런 말들을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괴로워하네. 내가 이런 표정을 보면 참 마음이 불안해지는구나. 그래서 저런 표정을 볼 때 내가 자꾸 이런 설명하려고 그러고 자꾸 말이 길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일단은 반복되는 괴로움으로부터 많이 벗어날 수 있겠고 더 긍정적인 효과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의식화되면 자신의 업성으로부터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거라는 희망이 이제 자라게 됩니다.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 관성을 반복하는 사람과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네요. 결국은 수단이 목적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수단이라고 하면 행위일 것이고 목적이라고 하면 존재로 바뀌어도 좋을 것이에요. 행위가 이 존재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존재가 행위를 하는 것이지 행위가 존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가 너무나 부산스럽고 떠 있으면 존재가 보이지를 않고 행위에만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좋은 의도들로 포장되어 있다. 멋있네요. 자, 바꿔 말해 목적이나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나오는 곳인 의식 상태가 먼저입니다. 우주의 진화, 충동과 조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알아차림의 분리, 그것이 당신의 주된 목적의 핵심이며 그것은 시간의 무효화를 통해 일어납니다. 자, 우주의 진화, 충동과 조화, 당신의 주된 목적의 핵심, 시간의 무효화, 이제 이런 말씀들은 톨레의 어떤 언어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행위와 알아차림의 분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순간, 이제 분리라는 의미의 단어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관계.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문제되었을 때
우리한테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뭐를 만들어요? 관성을 만들어내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냥 아무 문제 삼지 않으면, 그것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관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냥 자재로워요. 자유로워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뭐 우주의 진화 충동과 조화일까요? 시간의 무효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일까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경계짓고 구분지으면서 알아차림이다,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 라는 것이 일어나면, 내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럼 또 보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또 보는 사람, 이렇게 되는 설정이 되잖아요. 이게 설정이거든요. 알아차림 자체, 존재 자체, 존재가 하는 모든 행위지. 하나의 존재가 만법을 하고 만법이 귀일 하처 하나로 돌아오고, 하나가 만법으로 펼쳐지고, 이게 한 존재가 만법의 행위를 하고 만법의 행위가 한 존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존재의 의미인 것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꽃이 되고 나무가 되지만은 하나의 비가 지상에 내려서 만상으로 펼쳐졌죠. 하지만 우리가 비는 못 보죠. 꽃에서, 나무에서 무슨 비가 있습니까? 하지만 비의 본질인 그 물은 언젠가는 회귀되어서 돌아가잖아요. 자신의 본질로. 그러니까 본질은 변한 적이 없지만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 비로 보여지는 그 태초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죠. 나무가 되고 꽃이 되는 것인데, 본질은 그 나무 안에서 그대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님이 되고 뭐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어떤 역할놀이를 해도 나라는 하나의 사람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질이 바뀐 적이 없어요. 나는 그냥 나예요. 지금 이 순간의 엄마고, 지금 이 순간의 손님이고, 지금 이 순간의 시청자일 것이죠. 자, 여기 심리적인 시계를 말하고 있어요.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이란 삶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없는 미래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접속하는 유일한 지점인 현재의 순간을 무시하는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습관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을 삶의 주된 목적으로 바라볼 때 당신은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시간을 무효화시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있으라 이 말이군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시간으로 비약적으로 뭐 이거 다음에 저거 하고 저거 다음에 저거 하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될 거니까 지금 그것을 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관념 속으로 데려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하는 곳에 당신의 삶의 주된 것이 된다고 하면 충만하고 충분하다. 톨레식으로 시간의 무효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것이에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만 산다고 하면은 미래에 나중에 불행에 닥치면 누가 책임져 줄 것이에요. 이런 걱정과 근심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 걱정하느라고 반절은 미래 준비하고 반절은 현재 와서 살고 왔다 갔다 사는 사람, 아니면 온전히 미래만 준비하면서 현실은 없는 사람, 현실을 충실히 사는 사람, 이 세 사람 한번 볼게요. 현실을 충실히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미래가 훨씬 더 충만하겠습니까? 미래 걱정만 하면서 걱정만 하는 사람이 충만하겠어요? 아니면 현실 왔다가 미래 갔다가 현실 왔다가 미래 갔다 하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고 충만한 미래를 맞이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미래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라고 말하지만 그 미래는 현실이에요. 순간이에요. 현실이 미래가 되고 현실이 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는 삶이면 이 순간도 그렇고 다음 순간도 그렇고 다음 순간도 그렇고 가장
보장받는 미래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노후 준비 다 되어 있을 거고, 돈 잘 벌 거고, 자식들한테 인정받을 거고, 지인들하고 잘 지낼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순간을 나를 돌이키고 충만하게 나를 깨달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는 그 자신을 닦는 거 이 순간에 닦아야지 미래에 어떻게 닦아요, 그렇죠? 닦아나가고, 안 되면서 또 일어나서 다시 하고, 또 일어나서 다시 하면서 자신을 또 경책하면서 또 일어나고, 이런 노력들이 결국 나의 미래를 밝아지게 만들 것인데, 미래 걱정하면서 하나, 그냥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충실한 게 100배 낫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훨씬 이득인데, 불안들 하신다는 말이에요. 불안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순간에 충실하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돼요. 미래 걱정, 이 순간에 충실하기만 하면 미래가 다 보장됩니까? 이런 질문 안에는 그 사람의 그 회의적인 마음 안에는 적당히 로또 같은 거 바라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지 못하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은 좀 큰 거 바라는 거 있고, 좀 약간 비약적인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좀 현실적이지 못한 마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좀 우울하죠. 한마디로 현실적이지 못한,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한 그 대가가 곧 청구서가 날라오죠. 그래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